지난달 7월 초반쯤에 바이오 세력들이 엄청나게 수급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HLB 포함해서 펩트론, 삼천단 제약,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이렇게 종목들이 좀 우량한 종목들이죠. 좀 힘이 있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차트들도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어느 가격에서 방어를 해줘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얘네가 다시 오르면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테마 이런 것들 보시겠지만 뭐 석유 관련주, 뭐 전쟁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은 사실 시장 분위기를 바꿔주기에는 약하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전선, 구리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유일하게 가담한 섹터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만 치료제, 바이오 종목 이 몇 개의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제가 좀 기대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물렸다고 생각해요. 자, 시장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려가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항대까지 왔고 지금 쉬지 않고 사실상 바닥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코스닥이 14% 이상 오른 상태예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제 저항대에 도달을 했고 여기서 조정을 이제 남은 건 얼마나 받을 거냐. 조정받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반등의 종류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깊게 파다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W자로 쌍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왜 나오냐면 한번 조정 나오면 또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V자 반등은 아주 희박한 확률로 나오죠. 근데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시장이 좋았다가 일시적으로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올라가는 경우가 V자 반등이에요.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은 항상 미국장을 무조건 따라가진 않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요. 이제 진짜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갈 사람들은 나갔고 또 겁먹을 사람들은 겁먹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한 이 바이오 4개의 종목들이 잘 방어를 해줘야 시장에 또 희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에게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서론이 되게 기네요. 자, 먼저 HLB 가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락했을 때 방어해줬던 가격이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74,400원 정도예요. 여기 가격을 여기서도 반등 나왔고 74,400원을 돌파 실패했다가 돌파했다가 그리고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는 그림이 중요하고 그리고 HLB는 지금 그 위에 가격이 또 중요한 게 지금 9만원 가기 직전 있죠. 여기 가격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저항과 지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어요. 앞에 매물을 한 번만 더 뚫으면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HLB는 이 가격, 지금 단기 박스권이죠. 이 단기 박스권을 매우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주식이긴 하거든요. 이전부터 쭉 보면은 그런데 이게 더 높게 오르지 말란 법이 없기는 해요. 물론 펩트론의 재무 상태를 보면요 처참합니다. 사실은요 재무 상태만 보면 이거 물음표 떠요. 왜 이 가격이지? 근데 이제 기대치죠. 사실은 바이오는 기대치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대치로 올렸는데 이게 너무 짧았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과열이다, 고평가다, 당연히 고평가죠. 근데 주식은 또 고평가에서 또 고평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에코프로처럼 또는 신성 델타테크처럼. 자, 하지만 어쨌든 상승했던 이 기간이 매우 짧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펩트론 차트를 보면 예전에 항상 제가 고점에 오르는 차트들은 좀 주의사항을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고점을 찍고 얼마 안 있다가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한미 반도체도 그랬고 신성 델타테크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려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고점에서 또 세력들이 개인들을 유혹하기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또 큰 퍼포먼스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퍼포먼스를 한번 크게 만들어냈다가 시장이 이제 하락한 거죠. 시장 하락 때문에 그런 거고 다시 회복하면 좀 어느 정도 바이오 세력들의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점 찍었던 때보다는 여기 밑에 56,400원 정도겠네요. 선을 그은 56,400원을 지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HLB도 단기 저항에 도달했고 얘도 단기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 단기 저항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다음은 3천당 제약이에요. 차트가 제일 안 좋아요. 현재 상황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3천당 제약이 이런 지지선을 좀 무시하고 무너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막 지지를 못 받고 그냥 무너지고 어디 밟지 않고 그냥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후발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굉장히 우량주인데 이미 낙폭이 좀 심한 편이에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30% 이상이 빠진 상황입니다. 중요한 라인을 보자면 얼마 전에 잡아줬던 가격, 시장 폭락할 때 방어해줬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 종목의 성격상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여길 지키는 가운데서 올라와주는 게 좋은 그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이 반등을 준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편이네요. 자, 리가켄바이오 은근슬쩍 이게 돈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루에 1,000억 가까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어지간한 급등주보다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호재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상승 추세가 좋고 최근 종목들에 비해서 반등 힘이 제일 좋고 신고가까지도 한번 찔러줬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좋으면 이런 차트들이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막 흔들어요. 그죠? 계속 흔들죠. 계속 흔들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막 흔들었어요. 계속 흔듭니다. 근데 지금 추세를 이제 흔드는 게 좀 덜해지고 시장 폭락한 거 빼면 방향을 어느 정도 잡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시장이 좀 회복되면서 지금 어쨌든 신고가 행진으로 또 가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게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줘야 돼요. 거래 터지면서 상승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그림에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리가켄바이오가 그동안 많이 흔들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야, 뭐 안 하고 이렇게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들이 이게 상승을 좀 잘 하다가 오르다 말았잖아요. 여러분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갈 것 같은데 하다가 말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좀 챙기고 개미를 좀 털고 그 다음 가는 그림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재료가 죽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했던 이제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랑 방산 섹터였어요. 방산 섹터도 지금 오르고 있고 비만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전부터 매출에 대한 기대성과 시장 확대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효과죠.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팔기 시작하면 제약사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임상은 좀 까다롭잖아요. 근데 임상보다 더 확실한 매출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이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마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끝났다라고 보기에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뭐 테마가 있다고 해서 주구장창 뭐 가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아니고 가격을 지켜주는지 봐야 돼요. 가격들을.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는 특별히 가격은 뭐 찝을 게 없고 지금부터 추세를 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시장은 반등의 힘이 일단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마치 V자 반등을 갈 것 같은 기세를 주는데 착각하면 근데 안 돼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 물량들이 줄 서 있어요. 미국 주식은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산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기 자금으로 인한 강한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어떤 폭락장이든 시장이 너무 좋으면 전고점까지 갔다 다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곧바로 막 무너지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흐름이 회복하고 옆으로 가는 시간을 6개월만 준다고 해도 종목들이 급등하고 올라가고 회복하고 이런 시간은 충분합니다. 주식은요, 막 3개월, 6개월이면은 그냥 오를 거 다 오르고 회복할 거 다 회복하고 수익 날 거 다 수익 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바이오에 대한 희망을 저는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세력 바이오 종목을 뽑아서 봤고요. 놓친 종목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